태백산맥 깊숙한 곳,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김민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평생을 이 땅과 함께 살아왔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며 소와 염소들을 기르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이른 봄날 아침, 아직 서리가 내린 풀밭에 발자국을 남기며 민수는 외양간으로 향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이런 평온한 삶을 사랑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외양간 문을 열자마자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평소와 다른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건초더미 위에 작은 생명체들이 움츠리고 있었다. 처음엔 고양이 새끼들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강아지들이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5마리의 강아지들이 서로를 감싸며 떨고 있었다. 그들의 털은 새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몸집이 일반적인 강아지보다 훨씬 컸다. 특히나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말려 올라간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누가 여기에 버린 거야?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미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외진 곳에 어떻게 강아지들이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야생동물들만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강아지들은 민수의 접근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작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민수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작은 생명들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온화한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은 처음엔 놀랐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항상 조용한 집안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럼 일단 데려와야겠네요. 추운데 밖에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수진은 따뜻한 우유를 끓이며 말했다. 민수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큰 바구니를 들고 다시 외양간으로 향했다. 강아지들을 바구니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경계심이 강했고 만지려 하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민수의 끈기 있는 노력 끝에 5마리 모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집안의 작은 방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따뜻한 우유를 그릇에 담아놓자 강아지들은 마침내 경계를 늦추고 허겁지겁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예쁘네요. 근데 품종이 뭘까요? 일반 강아지 같지 않은데. 수진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들의 외모는 분명 특별했다. 새하얀 털, 쫑긋한 귀, 말린 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야성적인 기운이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달랐다. 우선 건강하게 키워보자. 나중에 알아봐도 되니까. 몇 주가 지나면서 강아지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민수는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다. 가장 큰 놈은 대한, 2번째는 민국, 3번째는 태극, 4번째는 한별, 막내는 은별이라고 불렀다. 강아지들의 식욕은 대단했다. 우유에서 시작해 점차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특히 날고기를 선호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건강하게 크는 모습에 만족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다. 일반적인 강아지들처럼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항상 무리를 이루어 행동했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보, 이 애들 좀 이상해요. 강아지가 이렇게 독립적일 수가 있나요? 수진의 우려에 민수도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은 밤에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고 낮에는 마당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놀았다. 마치 야생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지능이었다.
민수가 부르는 이름을 금세 기억했고 간단한 명령도 곧잘 따랐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했다. 봄이 깊어가면서 강아지들은 더욱 크고 아름답게 자랐다. 그들의 털은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으며 체구는 중형견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5마리가 일렬로 서서 달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다. 그 소리는 강아지의 짖음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저건 늑대 울음소리 같은데.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다. 한국에 늑대가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분명 강아지였다. 다음 날 민수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토종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여러 품종을 살펴보던 중 그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다. 진돗개. 사진 속의 진돗개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었다. 특히 새하얀 털색과 쫑긋한 귀, 말린 꼬리는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도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체구, 그리고 행동 양식이 일반적인 진돗개보다 더 야성적이었다. 민수의 소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수의사를 부르게 되었다. 이지훈 수의사는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소의 치료를 마친 후 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5마리를 발견했다. 저건. 이 수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는 민수에게 강아지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어디서 구하셨고요? 민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 수의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혹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될까요?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의 접근에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 수의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몇 분 후 그는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김씨, 이건 일반적인 진돗개가 아닙니다. 네. 그럼 뭔가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순수혈통 진돗개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계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백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진도. 민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 수의사는 자신의 차에서 두꺼운 책을 가져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백진도는 진돗개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혈통으로 여겨지는 품종입니다. 완전히 새하얀 털과 야성적인 기질로 유명하죠. 하지만 워낙 희귀해서 현재 한국에 몇 마리나 남아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책에 실린 사진들을 보며 민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진도는 반야생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을 경계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충성스럽지만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수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을 느꼈다. 강아지들의 독특한 행동, 야성적인 기질,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점차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강아지들이 외양간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미가 이곳 근처에서 새끼를 낳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진도 어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멀리까지 이동하거든요. 김씨 농장이 조용하고 안전해서 이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의사는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백진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중한 우리나라의 토종개였다. 특히 순수혈통의 백진도 5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김씨, 이 아이들은 정말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의 순수혈통을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난 몇 달간 정성껏 키운 강아지들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정확한 혈통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가 이 아이들을 구해서 잘 키워주신 덕분에 이런 귀중한 발견이 가능했거든요. 며칠 후 서울에서 개 전문가들이 찾아왔다. 수의학과 교수, 문화재청 관계자, 그리고 진돗개 전문 브리더까지 포함된 전문가 팀이었다. 강아지들은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로 경계했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 있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세밀한 검사와 측정을 통해 이들의 정체를 확인했다. 놀랍습니다. 이들은 확실히 백진도의 순수혈통입니다. 게다가 유전적 다양성도 매우 우수해요. 한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특히 이 5마리는 서로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백진도 품종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는 이들을 전문시설로 옮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현재 환경에서 계속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한다면 강아지들을 전문시설로 보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아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매일 강아지들의 밥을 챙기고 털을 빗겨주며 정성껏 돌봤다. 이제 이들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면. 그때 마당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멈췄다. 5마리가 민수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수가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평소와 달리 민수 주위로 몰려들며 애정을 표현했다. 아, 이 녀석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도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백진도의 특성상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따른다는 이 수의사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절충안이 나왔다. 민수가 계속해서 5마리를 키우되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건강검진과 관리를 받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새끼를 낳게 될 경우 일부는 품종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민수 씨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전문시설보다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백진도에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민수에게 문화재 보호 유공자상을 수여하고 백진도 사육에 필요한 지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민수의 농장은 이제 백진도 보존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5마리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어 이풍당당한 모습을 자랑했다. 그들의 새하얀 털은 햇빛에 반짝였고 똑똑한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매일 그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처음엔 목줄을 했지만 이제는 목줄 없이도 민수를 따라다녔다. 그들은 절대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항상 그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정말 신기해요. 이 아이들이 여보를 이렇게 따르다니. 수지는 창문 너머로 민수와 5마리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 대한이는 무리의 리더 역할을 했다. 가장 크고 영리한 대한이는 항상 다른 4마리를 이끌었고 민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이해했다. 민국이는 가장 온순했고 태극이는 가장 활발했다. 한별이는 매우 예민하고 똑똑했으며 막내 은별이는 귀엽고 장난기가 많았다. 민수의 농장에 백진도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개 애호가들, 연구자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까지. 하지만 백진도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 수의사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 아이들 정말 신중하네요. 아무나 믿지 않아요. 한 방문객의 말에 민수는 자랑스러워했다. 이것이 바로 백진도의 특성이었다. 충성스럽지만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는 고귀한 성품. 문화재청에서는 민수의 농장을 백진도 보존 시범 농장으로 지정했고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방문해 연구를 진행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귀중한 문화재의 보호자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별이가 임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우 흥분했다. 순수혈통 백진도의 자연 번식은 정말 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수와 수지는 한별이를 특별히 조심스럽게 돌봤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주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다른 4마리도 한별이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 주위에서 맴돌았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한별이는 3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다. 모두 어미를 닮아 새하얗고 아름다웠다. 민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생명의 탄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우리가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수진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백진도 새끼들의 탄생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민수의 농장은 일약 유명해졌다. 신문, TV, 인터넷 매체들이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했다. 기적의 농장에서 태어난 백진도 새끼들, 멸종 위기에서 구한 우리의 토종개 한 농부의 선택이 만든 기적.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민수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수는 언론의 관심보다는 백진도들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했다. 과도한 취재나 방문객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다. 봄이 다시 돌아왔다. 어느덧 민수가 백진도들을 키운 지 1년이 넘어갔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가족이 되었다. 아침마다 민수를 반기는 그들의 모습, 저녁이면 마당에서 함께 바라보는 석양, 그리고 때로는 함께 산을 오르며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 새끼 3마리도 건강하게 자랐다. 민수는 그들에게 희망, 사랑,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들이 앞으로 백진도 품종 보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전문가들은 새끼 중 한두 마리는 다른 지역의 보존 프로그램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였다. 민수는 고민 끝에 평화를 경주의 한 보존센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별의 순간은 가슴 아팠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백진도들을 위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여름이 되자 민수의 농장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재청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아저씨, 이 개들이 정말 보물이에요. 한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개들이야.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백진도들을 바라봤다. 처음엔 경계하던 백진도들도 점차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특히 대한이는 아이들 앞에서 이풍당당한 모습을 뽐내며 자신의 고귀함을 과시했다. 아, 정말 늑대 같아요. 눈이 정말 똑똑해 보여요. 아이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보호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17장, 또 다른 기적. 가을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다. 은별이도 임신을 한 것이다. 연구진들은 이례적인 번식 성공률에 감탄했다. 일반적으로 백진도는 번식이 어려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민수의 농장에서는 연속으로 성공적인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환경과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기 방문하는 수의학과 교수의 분석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돌봤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신기했다. 은별이는 한별이보다 더 조심스럽게 임신 기간을 보냈다. 다른 백진도들도 은별이를 보호하려는 듯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한이는 마치 무리의 족장처럼 은별이 주변을 지키며 맴돌았다. 겨울 초입, 은별이는 4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다. 이번에는 모두 털색이 달랐다. 2마리는 순백색이었지만 1마리는 연한 크림색, 또 1마리는 은백색에 가까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다양한 털색을 가진 백진도 새끼들이 한 번에 태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백진도들의 성공적인 번식 소식이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 전문 잡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심지어 영국의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진까지 민수의 농장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토종개가 이렇게 주목받다니. 민수는 감회가 새로웠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진돗개가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민수는 상업적인 제안들은 모두 거절했다. 외국 부자들이 새끼를 사겠다며 큰돈을 제시했지만 민수의 답은 단호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민수는 교육적 목적의 방문이나 연구 협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백진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서 민수와 백진도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민수가 아프면 백진도들도 함께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고 민수가 기뻐하면 그들도 함께 기뻐했다. 특히 신기한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백진도들은 서로 다른 울음소리로 의사를 전달했고 민수도 점차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배고플 때, 놀고 싶을 때, 경계할 때 각각 다른 소리를 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영리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수진도 이제는 백진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특히 한별이와는 특별한 친분을 쌓았다. 한별이는 수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을 좋아했고 수진도 그런 한별이를 딸처럼 아꼈다. 새끼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이제 어미들과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되었고 은별이의 4새끼들도 활발하게 뛰어다녔다. 농장은 늘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밤 농장 근처에 멧돼지들이 나타났다. 농작물을 노리고 온 것이었지만 백진도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대한이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동료들에게 경고했다. 곧이어 5마리가 모두 일어나 농장 경계선으로 달려갔다. 민수도 소음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백진도들과 멧돼지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멧돼지는 3마리였고 백진도들보다 훨씬 컸다. 위험해.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백진도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멧돼지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이와 민국이가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태극이와 한별이가 양옆에서 포위하며 은별이가 뒤에서 퇴로를 차단했다.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백진도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멧돼지들을 공격하지 않고 단지 위협과 견제만으로 농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대단해. 민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백진도의 진짜 모습이었다. 용맹하지만 분별력 있고 강하지만 자제력도 있는 진정한 한국의 개였다. 사건 이후 민수는 백진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동물이었다. 이 무렵 정부에서는 민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왔다. 백진도 보존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국에 여러 보존 농장을 만들고
민수가 그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말 큰 책임이네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농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진도들을 키웠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책임져야 했다. 수지는 남편을 격려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민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자신의 농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백진도들과의 생활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수의 지도하에 전국 5개 지역에 백진도 보존 농장이 설립되었다.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제주도에 각각 농장이 만들어졌고 민수의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그곳으로 분양되었다. 각 농장마다 민수가 직접 방문해 사육 방법을 지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진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민수의 강의를 듣는 농장 관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적인 사육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배웠다. 6개월 후 각 농장에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백진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일부는 번식에도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나자 한국의 백진도 개체수는 30마리를 넘어섰다. 멸종 위기에 있던 품종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원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였다. 민수는 이제 국제학회에서 강연을 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백진도들 자신의 생명력과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유산 덕분이에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의 백진도는 세계 희귀견종 보존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민수의 농장은 이제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젊은이들이 백진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수의학과 학생들, 동물보호 활동가들, 그리고 단순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백진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민수가 환갑을 맞은 해 농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10년 전 견학을 왔던 초등학생 중 한 명이 수의학과에 진학해 졸업 후 찾아온 것이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여기 견학 왔던 김지우예요. 이제 젊은 수의사가 된 지우는 백진도 보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어린 시절 백진도를 본 감동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다. 지우는 민수의 농장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며 백진도들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존 농장의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이제 제가 아저씨처럼 백진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민수가 70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였다. 우연히 만난 백진도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20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회고록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백진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이제 전국의 백진도 개체수는 100마리를 넘어섰다. 안정적인 개체군이 형성되었고 더 이상 멸종 위기종이 아니었다. 민수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농장에 있는 백진도들이었다. 이제는 4세대까지 이어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첫 번째로 구조한 대한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수와 함께 산책할 때면 옛날처럼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수는 마당에서 백진도들과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다. 이제 15마리가 된 그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창문 너머로 남편과 백진도들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들을 발견했어라고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을. 민수는 대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들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대한이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짧게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우리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양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백진도들의 새하얀 털이 황금비드로 물들어갔다. 그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신견들 같았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견학을 온 아이들이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지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백진도들을 보고 감동받아 장래의 수의사나 동물보호 전문가가 될 아이가.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백진도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민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것이다. 한국의 상과들에서 백진도들의 기품 있는 모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민수는 조용히 기도했다. 우리의 보물들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